더더더 열받는 왜 또?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관저에 요리사들이 우르르 들어가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관저는 무슨 축제입니까? 저 봐봐, 요리사들. 요리사들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축제냐고. 요리사들. 와, 이 와중에 만찬을 한 거야? 아니 혹시 뭐 내부 사정을 좀 알고 계시나 해서. 네, 경호처를 중심으로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는 단 1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단 1도. 예. 그래서 김성훈하고 이광우가 야 무조건 기각된다. 네. 그러면 경호처 전 직원들이 현충원하고 용산청사 앞에 도열해라. 네. 라는 지시가 내려갔어요. 전날. 전날.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 김성훈이 특기 중에 하나인데 김용현 전 경호처장 그만둘 때 로비에서 도열해서 경호처 직원들한테 노래 시켰거든요. 그때도 네. 김용현이가 떠날 김용현 떠날 때도 아니, 노래를 좋아하나 봐요, 김성훈이. 아니 뭐 맨날 노래 시키고 삼행시 시키고 뭐야 여기는 뭐 하계회 하는 거야? 분위기 좋아. 그래서 현충원 앞하고 용산청사 전 직원 도열 지시를 내렸다가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니까 이 멘붕이 온 거죠. 네. 근데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건 송별 잔치예요, 그냥 말 그대로. 송별회. 같은. 송별회를 건사하게 제대로 아. 판을 벌린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미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통령실은 한식, 중식, 일식 전속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몇 명 안 됩니다. 한 손으로도 충분히 꼽을 수 있는 정도인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정식으로 저렇게 우르르 다닐 정도면 케이터링을 제대로 한 거죠. 지금 사실 윤석열이 이제 무단 점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윤석열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왜?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아니 내일 퇴거를 한남동 관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왜 지가 정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숙박비 최소 5천만 원은 받아야 돼요. 더 나오죠. 더 나오지 사실은. 저 정도면은 1박에 1,000만 원짜리는 아니거든 한남동 관저는. 저런 거는 사비로 하는 건가? 밥 먹는 거? 아니 뭐 이제 사비든 확인해봐야죠. 아니 왜 윤석열은 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윤석열과 싸워야 되는 쪽은 다 법을 지켜야 돼. 맞아요. 절차도 다 지켜야 되고. 난 진짜 이게 너무 화가 나네. 맞아요. 이런 게 괴로워요, 진짜.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건 생각난다. 그 옆에다가 선거 캠프 차려놓고 초밥 시켜 먹었다고 그거 불법이라고 수사하고 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놈들 참. 진짜 너무합니다. 10만 4천 원으로 기소했잖아. 그 국가 세금이 지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네. 그냥 맞아요. 집만 잠깐 어디 거주지를 만들기 전에 하루 이틀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근데 그 편의를 너무 악용하는 거고 국민 세금을 지 돈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히 안 봐줬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 이야기하면 또 제가 화가 나는데 그날 원래 대통령은 임기 자정까지 청와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공백이 안 권력이 생기죠. 안 생기고 그럼요. 만에 하나 지금 남북 간에 이렇게 지금 대립하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나가라고 그때 얼마나 압력을 넣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텔방에서 주무셨거든요. 사실 뭐 정확합니다. 그 편의 제공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도 쫓아냈잖아. 맞아요. 안 나가? 야 그러면 우리는 문 확 열어버린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호텔에 주무신 억지로. 거잖아요. 왜, 그걸 왜 나가냐면 그 당일날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그 명분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그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관저 앞에다가 이동 화장실 갖다 놓고. 갖다 놨어요. 아니 갖다 놨었잖아. 일주일 전에 갖다 놨어요. 네, 미리. 근데 곳곳에다가 개방한다고? 개방한다고 그거를 관저 시민들한테 앞에다 이동식 개발했더만. 화장실을 갖다. 와. 청와대 관저 진짜. 눈앞에다가 이동식 와 화장실 진짜. 설치를 해서 그때 당시 청와대 직원들 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와. 현직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일주일이라도 있는 거다. 임기가 있는데 지금 니네 이제 뭐 하는 거냐라고 해서 그 화장실을 치웠대요. 그런데 연무관 앞쪽에는 갖다 놓고 다 갖다 놓았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야. 진짜 나쁜 정말. 놈들이야. 자 그리고 지금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내분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하고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지금 반발을 해가지고 경호처 직원들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현안 점검 회의 같은 걸 했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본인이 윤석열 따라서 거취를 정리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뭐 전직 대통령 경호부를 편성을 하겠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경호팀 편성과 같은 조직 관리를 자기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남아가지고 경호처 인사라든가 운영 등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경호처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서명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700명의 경호처 직원들 가운데 다수의 직원들이 이 연판장에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초유의 사태죠. 초유의 사태고요. 경호처 창설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경호처 직원들은 그래도 참 훌륭해. 대단하신 분들.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예. 김성훈과 이광우가 연판장 명부를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명부를 찾으면 다 징계하겠다. 와, 진짜 나쁜 놈들. 그 명부 나한테만 들어와라라고 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고 대단하다. 경호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훈이가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하고 있냐고 하면 전직 경호처 전직 대통령 경호팀을 한 50에서 60명 정도 파견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쪽으로 보내는 경호관들을 김건희 라인이 아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에? 왜? 일부러. 왜요? 일부러. 왜? 김건희 라인은 대통령실에 남기기 그렇죠. 위해서.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라인이고 윤석열 김건희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경호를 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합을 그동안 맞춰왔고. 예, 맞아요. 근데 김성훈이 다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경호실에 대한 자기가 영향력들을 행사하려고 와, 이거 진짜. 소위 말하는 김성훈 라인은 발령을 안 낸 거예요. 와. 유일하게 한 명 정도 소위 이렇게 김건희 라인이라고 드러나는 딱 한 사람을 그 지금 전직 경호대 팀으로 발령을 냈다라는 거예요. 예. 웃기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와. 식솔들은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감춰놨다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면 그 사람 경호팀으로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엄청난 거죠. 아니, 차기 대통령은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될 정보입니다. 알고 있는데 어쩔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인수위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유, 이거 6월 3일 날 선거가 끝나면 6월 4일 날 바로 임기 시작이면 예. 6월 4일부터 새로운 경호팀이 붙어요. 제가 지난 17년 5월 9일 날 선거하고 5월 10일 날 청와대에 처음 들어간 사람인데 네. 경호처랑 협의를 해서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선자가 경호처를 이렇게 컨트롤하려면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네. 야, 이거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극단적으로 어. 생각을 하자면 그럴 수 위험한데? 있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대통령 경호팀을 그 경호팀으로부터 당선자를 경호하는 팀이 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아, 웃을 일이 아니라 왜냐면 진짜. 위험해 보여요, 이거. 아니, 위험해. 위험해. 그러니까 핵심은 그 차기 대통령 경호 인사에까지 김성훈이 관여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와, 이거는 위험하다. 네.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경호처의 다수 인원들이 연판장에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을 아니까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아, 훌륭하다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경호처가 무슨 권부라고 지목받은 때가 꼭 독재 정권이 되면 생기는데 이번에 진짜 특이한 게 그 와중에 김건희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부인 라인이 생긴 거는 처음이야. 처음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옛날에 최순실이 그렇게 자기 집 다니듯이 다녔다고 해도 박근혜 경호실에 무슨 최순실 라인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이, 말이 안 없잖아. 되죠. 네. 그 문고리 얘기들만 있었지. 네. 이것들은 진짜 상상 초월이야. 상상 뭐든지. 초월이야. 아, 그러니까 와, 사실은 심각한데. 지금도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검찰 진짜. 아니 그건 법원에서 기각했잖아. 법원에서 기각했잖아. 아 물론 검찰이 계속 마지못해. 문제지. 직시한 거 안 문제고 했잖아요. 뭐 하고 세 번이나 기각한 것도 맞지. 실수하신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기각했잖아. 법원에서 아니, 검사들이 거기 안 갔잖아요. 안 갔죠. 그 얘기 왜 쏙 빼고 합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지금? 그래도 법원에서 발부를 해줬어야지 그거를. 하여튼 검사 출신 내 눈에 안 띄게 하랬지.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하네. 아이고. 자,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형사적 처벌을 아예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뭐 내란죄 관련
외환 유치죄 관련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 지금 대놓고 증거 인멸을 하려는 거 아닌가 예.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일당들에 의해서요. 윤석열 정부의 기록들 있잖아. 윤석열 정부의 기록들을 봉인해버리는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딱 지정을 하잖아. 네. 그럼 최대 30년간 못 열어봐요. 어... 지정을 딱 해버리면 예. 그러면은 그거 증거가 다 봉인돼 버리는 거야.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 원래 대통령 기록 관장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임기가 남아 있어.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을 교체를 하려고 해. 근데 누구로 교체를 하냐?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교체를 하련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대통령실 직원이 누구냐?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기록과 관련해서 은폐 의혹이 있는 사람. 맞죠? 정확합니다. 예. 이 정확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심각합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만든 모든 기록은 보관을 해야 됩니다. 네. 국가기록물법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가지 기록물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반 기록. 일반 기록은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겁니다. 요청을 하면. 예. 또 다른 하나는 지정 기록. 지정 기록. 지정 기록은 비밀을 지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비밀을 지정했다. 네. 그래서 15년, 20년, 최장 30년까지 볼 수가 없어요. 보려면 영장이 필요한 겁니다. 고등법원장의 영장, 예. 그리고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쉽지 이게 되게 않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그 수법을 쓰려고 하는 게 대통령 기록관장을 임명하고 한덕수를 통해서 모든 기록을 봉인해 버리는 거예요. 못 보게.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정원의 연속성장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아, 그것도 단절되겠네요. 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지금 트럼프하고 막 관세 전쟁을 하는데 어디까지 돼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네. 아예.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내란에서의 어떤 기록들이 있느냐.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경호처라든지 안보실이라든지 민정수석실, 특히 우리 최강욱 선배 계셨던 네. 못 보는 거예요. 기록을 묶어버리면. 박근혜 때도 세월호 봉인해 버렸거든요. 네. 세월호 관련해서. 그거 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결국 법원 통해서 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대통령 기록 관장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정부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징계 비슷한 걸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또 시키나는 거예요. 근데 기록 관장 임기가 얼마냐? 5년이에요. 예. 와, 앞으로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는 도리가 거예요.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도처에 이제 그 본인들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알박기 인사를 지금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가 박근혜 때는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청와대 직원들이 그냥 손 놓고 다 나자빠져 있었기 때문에 출근만 했지. 나중에 우리가 인수해서 들어갔을 때 그 뭐 캐비넷 뒤에 넘어가 있던 서류 막 이런 것들이 대거 네, 발견되고 막 그랬었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들이 그걸 한번 경험을 해봐가지고 더 꼼꼼하게 이번에는 또 하는구나. 꼼꼼하게 이제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이제 봉인하는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심각합니다, 정말 진짜. 이게 이제 15년이 원래 기본이고 비공개 시한이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30년이거든. 그거는 무조건 밝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생활이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는 다 사생활이지. 맞습니다. 거기서 공적인 일을 한 게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30년 봉인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지금 버퍼링이 지금 심하다는 댓글이 올라오고 네, 있는데요. 지금 혹시 버퍼링 있는 분들은 한번 새로 고침하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면은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넌 뭔데 나가라 그래? 버퍼 걸리면 야, 잠깐, 한번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힘든데 임마. 잠깐 나갔다가 재접속하시면 좀 낫다. 네. 우리가 고쳐드려야지 뭐 뭘 하라 와라 해 임마. 이걸로 혼나. 네. 요새 화가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머리 깎은 이후로 화가 많아져. 뒤에 이게 화나는 상당히 뉴스 많은데. 심각합니다. 아니 네.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해서 그래. 맞아요. 이거. 하나하나 사안별로 지금 다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기록물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경호처의 주관하에 벌어졌던 송별 파티, 송별 잔치 출입 기록들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기록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런 거 이제 다음을 봉인한다는 거죠. 보는 겁니다. 아예. 아이고. 쉽게 말하면. 그걸 한덕수가 다 할 수 있다는 한두 거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기록관장을 통해서
지시를 내릴 거고 그리고 최강욱 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모든 걸 없앤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걸. 모든 걸 다. 예. 단 하나 1점의 기록도 남기지 않고 없애고 지정 기록으로 묶어두겠다. 너무 근데 심각하다. 이게 이제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기록관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것들이 상시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록을 열람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원래 영장을 발부해줘야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무시로 이제 이 대통령 기록관에 애초에 만들어진 취지, 대통령 기록물의 취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확인해서 처벌해야 될 범죄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얘들이 했던 짓은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옛날에 NLL 네. 대화록, 네. 이거 정상간, 그러니까 남북 정상간의 얘기를 그걸 어거지를 써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뭐 사과한다고 어쩌고 대충 넘어갔지만 네. 그거를 이제 다 열람하고 공개를 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과정에서 역시 또 이렇게 저기 뭐 그 법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장난을 치거든. 이거를 이제 그냥 열어버리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합법성을 부여해주고 그 중에 이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NLL 대화록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안보나 이런 차원에서 보존돼야 될 보호돼야 될 기록을 공개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청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법원에다가. 네. 어찌 보면 마지막 수단으로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법원으로 간 거잖아. 네. 해야 된다. 그거 공개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함상훈이야. 이번에 언제 예, 헌법재판관. 지명된 사람? 그분 대진운이 좋아. 이 함상훈이도 이런 장면에서 등장하는 대목이 꽤 있어요. 그래요?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지만 와, 이거는 그래. 또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 2,400원 횡령 뭐 이런 거 나왔잖아. 예, 네, 버스 기사. 근데 이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만 봐도 아니 그 버스 기사는 900원만 횡령해도 해고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이 있는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파면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재벌들은 뭐 몇백억씩 해먹어도 다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 꼴이 진짜 엉망입니다.